속보, 테크 유튜버 주연 블루투스 키보드 바꾼 뒤 물결 못 써 충격. 미니쿱으로 샀으면 4개월 전부터 감동 물결 이렇게 썼을 텐데 후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옷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입어봤어요. 크리스마스랑 핑크색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받아들여. 자,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 사용했던 전자기기들 중에서 추천템 5, 후회템 5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순위를 매기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상세 리뷰가 아니라 제가 한 해 동안 써보고 나서 실제 그 사용 후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재미로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추천템은 바로 제 유튜브 채널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 해온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다 할 수익 모델도 없고 굉장히 한 푼 한 푼 이런 기기에 투자하는 게 좀 겁도 나고 그랬는데요. 얘는 올 한 해 동안 저의 거의 모든 영상들을 만들어준 저의 정말 귀중한 장비이기 때문에 거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비용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올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내게 해준 저의 보물 같은 녀석입니다. 제 맥북은 8코어 i9 16GB 램이 들어간 인텔 맥인데요. 어도비 프리미어 에서 FHD 정도는 그냥 쌩쌩 돌아가고 좀 느려지긴 하지만 4K 편집도 프록시 없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 거의 모든 영상들이 이 맥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걸 쓰기 이전에는 13인치짜리 맥북 프로를 사용을 했는데 진짜 16인치짜리 대화면으로 편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영상 편집에 맥북 쓰실 분들은 16인치 진짜 강추합니다. M1 맥북이 나와도 13인치가 너무 작다고 느껴져서 계속 구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물론 어제 뒤늦게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M1 맥북도 16인치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바로 살려고요. 진짜. 그리고 얘는 스피커가 진짜 좋아요. 제 책상에는 나름대로 베이스가 빵빵한 요 주연이의 동그란 스피커라는 이 동그란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요. 갤럭시 탭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이렇게 또 스피커 괜찮은 제품들이 참 많지만 굳이 이 제품으로 음악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스피커 6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내친 김에 음악을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음량 네, 그만 들을게요. 이런 스피커, 이렇게 스피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품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트랙패드도 굉장히 넓어서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랙패드가 마우스보다 훨씬 편한 사람이라서 영상 편집도 다 트랙패드로 하거든요. 트랙패드 불편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트랙패드에 적응하고 나면 마우스 불편해서 못 써요. 이 제품에 굳이 불만이 있다면 저는 키보드? 이 키보드가 바닥에 놓고 쓰면은 두두두두두두 바닥을 치는 그런 느낌 있죠? 얘는 그나마 가위식 키보드여서 그게 좀 덜하긴 한데 아무래도 뭐 얇은 키보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노트북으로 이제 이런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경추를 제가 조져버렸죠. 그런 시기를 거쳐서 두 번째 추천템은 바로 지금 얘를 받쳐주고 있는 이 노트북 거치대예요. 애니클리어라는 곳의 제품이고 저처럼 노트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경추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꼭 허리와 목을 편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의미의 추천템입니다.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나니까 이 책상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매직 트랙패드입니다. 얘가 맥북 프로 16인치에 들어간 것보다도 크기가 더 커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보시면은 살짝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생겨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도 팜레스트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표면도 약간 서걱서걱한 재질로 마감을 해가지고 손가락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추천템 세 번째는요. 이런 맥북 트랙패드 이런 것들을 모조리 연결해서 사용하는 벨킨의 썬더볼트 3
S3 독. 이런 독 제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해주는 기기입니다. 요새는 노트북들이 이렇게 얇게 나오면서 썬더볼트 포트만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썬더볼트 독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전원을 딱 뽑아주면은 이 독에서 USB-A 타입도 연결하고 PD 포트도 연결하고 SD 카드도 넣고 헤드셋도 연결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랑 랜선 포트도 있고요. 이렇게 USB 포트 3.3을 4개나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게 전원 공급 장치인데요. 85W를 맥북에다가 전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85W를 여기에 연결하는 다른 기기들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맥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윈도우에서도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같이 오는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는데 그 케이블이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저는 새로 따로 케이블을 사서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기기 자체가 많이 비쌉니다. 가격이 44만 원대인데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평점이 막 4.8점이래요. 비싼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막상 사서 사용을 해보면은 그 가격만큼의 일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추천템 4번째, 이번엔 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소리를 녹음하고 있는 블루예티 마이크인데요. 사실 이 제품은 다른 것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뭔가 화면이 좀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마이크를 같이 사용하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사용하기도 좀 편한 게 그냥 USB 선으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2개의 다이얼로 개인 민감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걸로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드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레오 모드로 한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오른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왼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인을 높이고 소리를 속삭이면서 내면 ASMR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제가 이걸로 노래도 한 소절 녹음을 해볼게요. EQ는 안 건드리고 리버브만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Broken heart, oh 아파와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 이 짧은 꿈 너의 기억 잊지 못할 것만 같은 오늘도 다 내일이면 yesterday 내일이면 yesterday 내일이면 yesterday. 제가 약간 음절 사이에 이렇게 쇳소리도 좀 나고 숨소리도 좀 들리고 하죠. 근데 이런 숨소리 같은 게 좀 강조가 돼서 들리는 이런 거나 에이 이런 거,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치차름이 굉장히 좀 강조되어 들리는 편이에요. 날카로운 소리들이 잘 들리는 마이크입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까다로운 녀석이긴 해요. 어쨌거나 저의 귀중한 인테리어 소품이자 소중한 장비. 네. 5번째 추천템도 마이크입니다. 소니 TX65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영상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리가 막 되게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내부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책상 위를 좀 뭘 잔뜩 올려놓고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밖에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런 마이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옷에 딱 달고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기입니다. 음질은 설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설정한 거를 좀 보여드리면 마이크 센서티비티는 로우로 되어 있고요. 스테레오 엠퍼시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꺼놔야 돼요. 그리고 레코딩 필터 오프, 그다음에 VOR 이것도 꺼놓는 상태. 이 상태로 녹음을 하면은 꽤 괜찮은 품질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놓고 은근 후회했던 후회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회템은요. 바로 어디 갔어? 아 그래, 이 앞에 있는 이 아이패드용 매직 키보드입니다. 이게 진짜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제가 매직 프라이스 키보드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가격보다 더 심각한 건 무게입니다. 아이패드가 휴대하면서 쓰라고 있는 태블릿 PC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붙이면 정말 휴대하기가 싫어집니다. 아이패드가 노트북보다 무거워지는 매직 조금만 더 가볍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점, 요 넘어가는 각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이 각도가 최대예요.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습니다. 트랙패드와 키감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매직 키보드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중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휴대를 하기에는 좀 가벼운 제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후회템 두 번째, 바로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소재도 굉장히 좋고 이 후면 무광률이 너무 좋습니다. 제품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좋아했고, 자동차에도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문을 탁 열고 내리면서 내가 바로 벤츠 오너다 막 이런 하차감이 있는데, 얘도 약간 비슷하게 오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탁 열 때 뭔가 그 내가 특별해지는 느낌?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왜 후회템으로 뽑았냐면요, 너무너무 무게가 무거워요. 너무. 일반 스마트폰의 한 1.8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실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저한텐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사용하기에 좀 많이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번 폴더블 폰의 최우선 과제는 S펜을 넣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얇게 그리고 더 가볍게 만들어서 실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후회템 세 번째는요, 바로 가져와야 돼. 이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놓고도 안 쓰는 제품인데요. 일단은 어댑터 없이 요 선만 5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부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결정적인 게 이게 자석이 굉장히 꽉 붙어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붙여놓고 돌리면 떨어지네요. 이렇게 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덜렁덜렁. 이게 사실 유선 충전기라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유선 충전기는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런 점들 때문에 무선 충전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무선 충전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선 충전기인 것처럼 이렇게 꼭 연결이 돼 있고, 이걸 분리를 하려면 선을 잡고 떼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무선 충전기는 코일 있는 위치에다가 그냥 툭 대충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석에 맞게끔 조금 차분히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충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뗐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자국이 남는 것도, 이게 이런 케이스에만 남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에도 보이죠? 붙였던 자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유선 충전기는 케이블을 밑에다 연결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가로로 잡고 뭔가를 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충전을 하면서 폰 게임도 하기 되게 편하고, 영상을 본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편하죠. 사실 저는 이제 붙여놓고 게임 같은 거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 제품이에요. 후회템 네 번째는 바로 갤럭시 워치 3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워치 3가 디자인도 보면은 기존보다도 좀 더 아날로그틱한 느낌으로 되게 감성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예뻐졌다는 인상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너무 투박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제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운동 기록용인데요. 이걸 차고 운동을 하면은 좀 너무 두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해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워치 액티브를 더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갤럭시 핏도 있는데 핏은 사실 기능이 좀 너무 심플하고 제 손목 사이즈랑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아날로그 디자인에 좀 더 얇고 컴팩트하게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템 다섯 번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한성컴퓨터의 GK868B 티코 라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품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키 배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보다 딱 한 단계 높은 시리즈 GK888 미니쿱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살 때 딱 그게 일시품절이 돼가지고 급한 마음에 티코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위쪽에 F키가 따로 없고 숫자키랑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 표시 이것도 ESC키랑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축키도 어느 맥북에서는 이 키랑 이 키를 누르면 이게 되는데 다른 맥북에서는 이 키랑 이 키를 누르면 이게 안 돼.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거 제가 살 때 제 친구 수정이도 저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같이 샀거든요. 제가 항상 그동안 이 키보드를 쓸 때는 이 물결 표시를 못 썼어요. 몰라서. 아 정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거 키보드 혹시 물결 눌리니? 내가 이 키보드 들인 이후로 물결을 못 써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펑션 쉬프트 물결을 해야 된대요. 아니 펑션 쉬프트 물결 눌렀는데 자꾸 그냥 창이 닫히는 거예요. 뭐지 왜 안 되지? 이랬는데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맥북에서는 펑션 쉬프트가 아니라 이 펑션 옆에 있는 커맨드 키랑 쉬프트를 눌러야 물결이 써지는 거예요. 얘가 속보 테크 유튜버 주연 블루투스 키보드 바꾼 뒤 물결 못 써 충격. 그동안 몰랐다고 이거네. 한성 컴퓨터에 대한 불신생겨 이제와 오해 사죄.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물결 표시를 이 키보드로 쓸 수 있게 되어서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니쿱으로 샀으면 4개월 전부터 감동 물결 이렇게 썼을 텐데 후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이 키보드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키 눌리는 보글보글 소리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타자할 때 소리도 너무 좋고 서걱서걱한 느낌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좀 높아요 키보드가. 그래서 팜레스트가 좀 필요하다는 점, 팜레스트 없이 사용하면 이 부분이 좀 아플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던 추천템들, 그리고 정말 잘 쓰고 있지만 은근히 후회되는 후회템, 혹은 사놓고도 잘 안 쓰게 되는 후회템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써본 것 중에서도 추천하고 싶은 것 또는 후회되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